착하게 살다 다 잃는다. 다 맞춰줄 필요는 없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이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깨닫는다. 착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볼 때가 많다는 것을,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착한 사람은 언제나 양보한다. 불편한 말은 삼키고 억울해도 웃으며 넘긴다. 남이 싫어할까, 상처받을까 늘 조심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진다.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뭐라 하지 않아. 그래서 착한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짐이 쌓인다. 정약용은 말했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착한 사람은 대체로 의를 따른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판을 친다. 그 속에서 착한 사람은 자주 이용당한다. 자신은 옳다고 믿지만 세상은 그 착함을 약함으로 착각한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마을에 늘 남을 돕는 농부가 있었다. 그는 이웃의 일이라면 뭐든 달려가 도왔다. 언제나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밭이 홍수로 망가졌을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내 착함을 고마워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구나. 착한 사람의 문제는 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못하는 데 있다. 그는 늘 생각한다.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거절하면 나쁜 사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감정을 버린다. 타인의 기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세상은 그 희생을 알아주지 않는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탁을 받는다. 한 번만 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이용이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다. 지나친 선은 악과 다르지 않다. 그 말은 깊다. 선을 넘은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의 시작이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한다. 착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다.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버려질까봐. 그래서 더 웃는다. 더 양보한다. 더 참고 견딘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웃으며 잃어버리는 건 타인의 호감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다. 한 중년의 직장인이 있었다. 그는 늘 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사람이었다. 야근을 부탁해도, 휴일 근무를 시켜도 그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참 성실하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언제나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연일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올랐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예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그리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착한 게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모든 걸 맞춰주는 착함은 문제다. 세상은 당신이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양보하는지를 본다. 그리고 한번 그 선을 넘으면 그들은 끝없이 요구한다. 착하게 산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진짜 착함은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되 남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즉,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도의의 일부라는 뜻이다. 착한 사람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지 모른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자기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진짜 착함은 남에게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되 내 마음의 경계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결국 자신을 해친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착한 사람이 있다. 첫째,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착한 사람. 둘째, 자기 양심에 따라 착한 사람. 전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착하고 후자는 고독을 감수하며 착하다. 정약용은 후자를 진정한 군자라 불렀다.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 착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는 이유는 착함이 방패가 아니라 굴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족쇄가 된 것이다. 이제는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착하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이 편해서인가?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착함은 비로소 힘을 가진다. 착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말이 있다. 그건 아니요. 라는 단 두 글자다. 누군가 부탁할 때, 누군가 기대할 때 그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끝내 꺼내지 못한다. 왜냐면 거절은 미움받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질까봐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예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잃는다. 그는 인의를 실천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인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즉,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다른 이름이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점점 지쳐갈까요? 정약용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착한 것은 좋다. 그러나 어리석은 착함은 화를 부른다. 네가 돕는 일에 도의가 없으면 그건 덕이 아니라 약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착한 사람의 문제는 나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기준이 없는 데 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누구의 말에도 끌려다니고 누구의 기대에도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남의 길을 대신 걸어가게 된다. 거절은 관계의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테두리를 그리는 일이다. 벽은 사람을 막지만 경계선은 사람을 지킨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 경계가 희미하다. 그래서 타인은 그 경계를 넘고 그는 그 침입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받아들인다. 하지만 뭐든 괜찮아요. 에는 진심이 숨어 있다. 그건 사실은 힘들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라는 말의 다른 얼굴이다. 한 직장 여성이 있었다.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야근을 했다. 오늘만 좀 부탁해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시간은 조금씩 사라졌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에는 피곤이 아니라 자책감이 있었다. 왜 나는 또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을 착하다고 믿었지만 그 착함은 사실 두려움이었다. 거절로 인해 관계가 끊길까봐, 혼자 남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진짜 관계는 한 번의 거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쉽게 깨지는 관계라면 그건 애초의 관계가 아니라 의존이다. 거절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거절은 내 삶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선언이다. 오늘은 힘들어요. 이번엔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처음엔 어색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쌓일수록 당신의 삶에는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바로 당신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진정한 덕은 남의 마음을 따르되 자신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이다. 즉, 남을 위하되 자신을 해치지 않는 지혜. 그게 바로 중용의 덕이다. 착한 사람에게 중용은 어렵다. 왜냐면 그들은 흑백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착하거나 나쁘거나, 도와주거나 외면하거나.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도와주되
선을 긋는 것, 맞춰주되 나를 지키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관계다. 어느 날 정약용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 중 이런 구절이 있다. 한 제자가 말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거절도 못하겠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답했다. 그 마음은 인이지만 도의는 아직 멀었다. 입만 있고 도가 없으면 사람은 자기 안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이 짧은 구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메시지를 준다. 이는 남을 향한 마음이고 도는 나를 향한 기준이다. 착한 사람은 인이 넘치지만 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쉽게 휘둘리고 쉽게 지친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건 아마도 착함이 기준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 착함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이 된다.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을 거절하는 용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결심이다. 그 결심이 있으면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의 눈빛에, 말 한마디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착함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잔잔한 호흡 후. 착한 사람은 늘 말한다.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지. 하지만 세상은 그 손해를 결코 조금으로 두지 않는다. 그들은 그 손해를 습관으로 만든다. 그래서 결국 착한 사람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보는 걸 당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 도움은 덕이 되지만 남용은 병이 된다. 그 말처럼 착한 것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마음을 나누되 스스로를 비우지 말라. 그것이 진짜 착함의 완성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착하게만 살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린다. 왜일까? 착한 마음이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이 그 착함을 너무 쉽게 이용하기 때문일까?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착함은 순종이 아니다. 진짜 착함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다. 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다. 거절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일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착한 게 낫지 않나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착함은 단단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착한 사람은 늘 피곤하다. 남의 감정에 예민하고 작은 부탁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거절하지 못하고 늘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쳐 있는지도 모른다. 왜 늘 마음이 불안한지도 모른다. 그건 당신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인정을 헤아려야 하지만 그 인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 착한 사람은 인정에 약하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인정에 휘둘리면 착함은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칼이 된다. 진짜 착한 사람은 모두와 잘 지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단호하게 말한다.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차가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 있어야 당신의 착함이 무게를 갖는다. 착한 사람은 거리를 모른다. 늘 가까워지려 하고 늘 맞추려 한다. 하지만 관계란 거리의 예술이다.
너무 멀면 단절되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는다. 착한 사람은 가까움의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단단한 사람은 그 거리의 선을 지킨다. 그 선은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경계선이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를 아는 자는 지혜롭고 남을 이기는 자보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진짜 착함은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너무 커지면 자신을 잃게 된다. 결국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모두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 착하게 살면서도 단호할 수 있어야 한다. 착함이 오래 가려면 그 안에 반드시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냉정함이 아니라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한다. 너니까 믿고 부탁하는 거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 말 뒤엔 미묘한 압박이 숨어 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이용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호함이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킨다. 이 한마디가 착함을 진짜 선의로 바꾼다. 착함이 단단해지려면 거절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용기가 바로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다. 관계를 끊는 건 냉정한 게 아니다. 그건 자기 보호의 선언이다. 착한 사람은 끊음을 두려워한다.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하지만 관계를 끊지 못해서 생긴 상처가 더 깊을 때가 많다. 진짜 나쁜 일은 관계를 잃는 게 아니다. 자신을 잃는 것이다.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후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오래 참았다. 너무 많은 사람에게 맞춰 살았다. 끊을 수 있을 때 끊는 용기. 그 용기가 당신을 성장시킨다. 그 용기가 당신을 평온으로 이끈다. 착함의 본질은 자기 확신이다. 착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방향을 가진다는 뜻이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착함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때로 엄해야 백성이 산다. 부드러움 속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 착하되 어리석지 않고 온화하되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착함은 철학이다. 나는 왜 착하게 살려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그 착함은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다. 이제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 말자. 진짜 중요한 관계는 지키지 않아도 남는다. 당신이 떠나도 기다려주는 사람, 당신이 거절해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면 된다. 관계를 버려야 평온이 온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 하지만 그 평온이 찾아오는 순간 당신은 알게 된다. 평온은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나 사이에서 생긴다. 이제 당신의 착함을 단단히 세워라. 그 착함이 당신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휘둘리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다. 그건 마음의 품격이다. 진짜 착한 사람은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착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온다. 더 이상 미안하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순간. 그때 당신은 깨닫는다. 아, 진짜 착함은 부드러움 속의 단단함이었구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을의 스승 채널에서는 정약용의 지혜와 선인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관계를 단단히 세우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이 지혜로 단단해지는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